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주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정리하기도 하였고요. 관리처분 계획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가 이주 절차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입니다. 철저하게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 과정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이라는 것요. 이 단계에서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 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에 관하여 이미 우리는 이러한 동영상을 통하여 만남을 가져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동영상들은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만남에서는 이주를 다룰 것인데요. 이주는 여러 가지 내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세 번으로 나누어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주 1에서는요. 법령 등의 규정과 이주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주 2에서는 이주에 이어져 나타나는 인도소송, 흔히 일부의 사람들은요 명도소송이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는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 7월 1일 이후로 이 용어는 버려진 용어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주2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3, 이주3에서는요. 이주비 대출 금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이후 절차도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이미 관리처분 계획에서 다루어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에 주민들의 이주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주민들의 이주 과정 중에 필요한 또 하나의 법이 토지보상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보상법 준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절차에 철거, 착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준공인가 입주, 정비구역 해제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전 고시와 그 뒤에 조합 해산이 나타나게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관련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둔 동영상 자료 이미 소개해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주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주 1을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주 1에서는요. 관련 규정과 이주 기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세 차례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관련 규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있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간접적인 규정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제81조 제목을 보니까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철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중 제1항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해서 단서로 이어져 있는데요.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겠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철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항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요. 제1항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쉽게 말하면 전세로 들어온 사람, 임차로 들어온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으로서 자신들의 전세 목적,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히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어야만 할 겁니다. 당연한 말이라는 거 바로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항부터 4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요.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요. 자, 각 법 조문 나타나 있습니다.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 임대차 보장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9조 제1항 1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가신 전세권자 혹은 세입자분들께서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이거 물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 규정입니다. 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나타나는 것으로서요. 제122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설명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 토지 등 소유자, 쉽게 말하면 주인입니다. 주인, 토지나 건물 주인입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 전세, 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고 고지도 하고 그리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지, 제2호 퇴거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물론 건축물의 경우 철거 예정 시기도 포함되어야만 할 겁니다. 제3호 행위 제한은 뭐가 있는지, 제4호 조합원의 자격은 어떠한지, 제5호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6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제7호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요.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제2항입니다.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관련 규정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규정 3에서는요. 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10조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바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가 조합원의 의무로서 나타나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주에 관한 관련 규정 정리는 마무리되었고요. 약속대로 이주 기간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기간에 관해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그 어떤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 대의원의 의결사항입니다. 제1항 제11호에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바로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서 이주 기간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주 기간은 대개 6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의문보 붙여두었습니다. 구역이 작은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구역이 큰 경우 10개월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이주 기간으로 공고된 개월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주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주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주 기간 중에 조합원 이주율이 뭐 50%, 60%, 70%, 80%라고 하면서 일휘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주하지 않고요, 철거 직전까지 남아 계시는 10%에서 20% 정도의 세입자분들과 청산자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철거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거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주 기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든지 이주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철거 직전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왜 조합원이 아니라 세입자와 청산자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주소가 나타나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미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 등에 관련된 것 말입니다.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이주는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지연이 나타나게 되면 철거가 지연될 것이고요. 철거가 지연되면 착공이 지연될 것이고요. 착공이 지연되면 준공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으로서 선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주 지연이 나타나게 되면 말입니다.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 이자 증가로 인한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정비 사업비, 이자 증가로 인한 금융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지연 기간 동안 물가 지수 상승, 이런 것을 escalation이라 그러죠. 줄여서 ESC라 그럽니다. 공사 도급 계약,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ESC 항목이 거의 언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죠. 공사도급 가계약에 있다 본계약 시에 공사비가 정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재개발 사업장에서는요, 통계청 고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되는데요.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 지수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지수가 높기 때문에 공사장에서는 이 채택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예고해 드렸던 2주1에 관한 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주2에서는요, 예고 드렸던 대로 인도 소송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명도 소송은 쓰지 마십시오. 명도 소송 NO입니다. 인도 소송 YES입니다. 그 이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법률 제6627호로서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민사집행법 때문입니다. 이 용어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가능한 인도 소송이라는 용어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만남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3에서는 이주비 대출 금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